채권한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건축에 관해서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현준 교수가 쓴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건축을 전공했고 실제로 설계도 하는 사람입니다. 유현준은 연세대학교에서 건축학을 했는데 그 후에 MIT와 하버드에서 건축을 공부를 했고요. 홍익대학교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피라미드? 그렇지 않습니다. 1994년 터키 남부의 괴베클리 테페라는 곳에서 신석기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기원전 한 10,000년 전에서 8,000년 전의 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그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라든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유적들보다도 한 5,000년에서 6,000년 정도 먼저 세워진 그 건축물이에요. 15톤 정도 되는 큰 돌들이 건축물에 쓰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 받기도 없고요. 이런 것을 운반할 가축도 아직 가축화되기 전에였거든요. 결국 사람 힘으로 이런 돌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돌들을 움직일 수 있으려면 부족 단위, 시족 단위가 아니고 강력한 권력, 공동체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것이 기원전 10,000년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됐다라는 것이 유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어졌던 것이 아니고 신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기존의 역사학을 보면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마을이 형성됐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었다는 건데 그것이 역전됐다고 역사학적으로 규명이 된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죠. 유현준이 한국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학교 건물입니다. 학교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운동장이 학교 한가운데 크게 있고요. 운동장을 둘러싸고 4층, 5층 되는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고 그 옆에 조금 더 높은 체육관 같은 거 하나 있죠. 이것과 가장 유사한 형태가 뭘까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가운데 죄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으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학교도 담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연병장이 있고 막사가 있고 철조망으로 친 외곽 담이 있고 유현준이 본 학교는 학교와 교도소와 군대 막사가 너무 흡사하다. 안에 넣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기 몸보다 약 50배 정도 큰 학교 건물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생활하고 뛰어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크기라면 어떤 크기냐? 2층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학년은 삼각형 모양의 마당에서 놀아야 되고 2학년은 연못 있는 마당에서 놀아야 되고 3학년은 경사지붕이 있는 건물 앞마당에서 놀아야지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창의력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둬놓고 키운 오리 보고 독수리처럼 날아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건물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때문에 그런 게 또 아니냐. 그런데 평등을 달성하려면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서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현준 교수의 주장입니다. 자, 유현준 교수는 학교 건물만이 아니고 도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일까요? 좋은 도시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가 있는 도시를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를 많이 다닐까요? 유현준 교수가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북촌을 보고 연남동을 가봐라. 가보면 집들도 조그맣지만 가게들도 조그만 가게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눈에 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공간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공간이 돼야지만이 사람들이 모이고 쉬고 얘기하고 노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 중에 그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데가 얼마나 있느냐? 많지 않다. 이 유현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을이 만들어지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복 2차선 도로 이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건너 다니는데 저항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질 못한답니다.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면 사람들이 별 저항 없이 건너 다니면서 왔다 갔다 동선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요게 한 차선씩만 넓어져서 왕복의 4차선만 돼도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거나 육교를 건너야 되거나 지하도로 건너게 되면 교유가 활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는 다니려면 도로를 좁혀놔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들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업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그 도시 공간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재개발을 할 때 높은 빌딩을 세우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을 최대한 살리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상업 공간을 적절하게 집어넣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군데군데 만들어주면 인간답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준 교수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건축에 대해서입니다. 건축은 대체로 그 지역의 기후에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문명 중에 하나인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데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거기는 건조지대고 숲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진흙으로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쭉 올리는 지구라트 같은 그런 건축물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돌이 그렇게 많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이 높지만 그 높은 산에 있는 나무를 캐와가지고 평지에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기가 좀 어려운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짓질 못하기 때문에 주로 나무를 이용한 집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2층 이상 올라가는 집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1층 집이었고요.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비를 피해야 됩니다. 나무로 지은 집이 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둥을 땅에서부터 올려야 됩니다. 나무가 땅에 있으면은 물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가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춧돌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둥이 되는 큰 나무가 땅으로 내려오면 그 밑에 자연석 큰 거를 갖다가 놓고서 그 위에 기둥을 올리는 방식이 됐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무가 썩어서 금방 무너지니까요. 비가 많이 몰아치면 그 몰아친 비에 의해서 나무가 썩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가래가 길게 나오게 된 겁니다. 비가 몰아쳐도 조금만 젖을 수 있게. 그리고 처마 길이도 조금 길어졌죠. 잎사각이 큰 남쪽의 그 처마 경사도는 높아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처마 경사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유현준은 우리나라 건축이 역사적으로 이제 크게 나뉜 그 계기를 보일러의 발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가옥은 그 온도를 많이 썼습니다. 겨울이 워낙에 추웠기 때문에 뗄나무를 이용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식으로. 이 온도의 결정적인 단점은 2층 이상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보일러가 발명이 되면서 2층에도 난방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복층, 서양식 슬라브 지붕이라든지 옥상에 있는 집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현준은 건축가지만 도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은 어떠해야 된다, 건물은 어떠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요구되는 일종의 그 통섭을 실현하는 그 인문학자이기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에 대해서는 별점을 3개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